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이타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축구 지능, 마치 램파드와 전성기 카카를 섞어놓은 것만 같은 동유럽의 호날두, 효율적이면서 깔끔한 드리블과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인구 300만 아르메니아의 영웅 헨리크 미키타리안입니다. 1989년 1월 21일 동유럽의 인구 300만이자 경상도보다 조금 작은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태어난 미키는 아버지도 축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이미 구소련 1부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아주 빠른 스트라이커였죠. 골도 커리어 통산 102골이나 넣은 선수였습니다. 미키가 태어난 해인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발발한 분쟁 때문에 그의 가족은 프랑스로 이주해야 했고, 당시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2부 리그 소속으로 5년간 뜁니다. 프랑스 축구와 자연스럽게 만난 미키는 어린 시절 때부터 아버지에게 축구장에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는데, 축구가 좋았다기보다 아버지 옆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키가 6세가 되자 그의 가족은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축구를 그만두고 온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뇌종양이었죠.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미키는 어렸기 때문에 죽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온종일 울던 어머니와 누나에게 아빠 어디 있어라고 묻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가족들은 미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8살의 미키는 종종 아버지의 플레이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1년 뒤 축구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살이 되자 그에겐 축구가 삶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훈련하고 읽고 보고 심지어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축구 게임을 합니다. 온전히 축구에만 몰입했죠. 창의적인 선수를 사랑해서 지단이나 카카 그리고 아버지처럼 플레이하고 싶어한 미키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미키의 가족에겐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와 누나는 미키를 끊임없이 독려했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미키를 브라질 상파울루로 보내서 넉 달 동안 훈련하게 만듭니다. 그는 포르투갈어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개의치 않았죠. 브라질은 축구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미키는 브라질 현지 숙소에서 마른 몸에 짙은 머리색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유벤투스에서 활약한 에르나네스였죠. 브라질에서 지낸 4개월은 미키가 선수로서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빼빼마르고 허약했지만 엄청난 기술과 테크닉을 보유하게 됩니다. 17세가 되던 해인 2006년 마침내 FC 예레반에서 프로 데뷔의 꿈을 이룹니다. 데뷔 시즌 때부터 2자릿수 골을 넣으며 주전 선수로 활약해 4년간 활약하면서 70경기에서 30골을 기록합니다. 이때 활약으로 어린 나이에 아르메니아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했고 A매치까지 경험합니다. 따라서 많은 클럽들이 그를 주목했고, 프랑스 리그왕에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2007년 7월 5억의 우크라이나 클럽인 메탈루르흐 도네츠크로 이적합니다. 이때 아르메니아는 징병 국가라서 이적에 앞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야 외국 클럽으로의 이적이 허용되기 때문이었죠. 팀에 합류하고 적응기도 없이 2009-2010 시즌 첫 시즌에 뛰기 시작해서 37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다음 해엔 클럽의 역대 최연소 주장으로 선정되는 등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금력으로 자국리그 선수들을 쓸어담던 FC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눈에 안 띌 리가 없었고, 결국 2010-2011 시즌 겨울 이적 시장 86억의 이적료로 우크라이나 리그 최강의 팀 샤흐타르로 둥지를 옮깁니다. 이미 샤흐타르엔 테익시라 윌리안, 더글라스 코스타, 루이스 아드리아누 등의 뛰어난 재능들이 즐비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온 미키는 주로 조커로 뛰면서 팀의 우승과 컵대회 우승에 일조했죠. 다음에 2011-2012 시즌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로 뛰었는데 그의 위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부진한 모습 없이 꾸준히 스택 기계로서 팀에 기여했고, 샤흐타르는 마치 독일 분데스리가의 미넨이 독수를 달리듯 어마어마한 승점 차로 2년 연속 더블을 이루어냅니다. 이때 총 스탯은 11골 9도움, 데뷔 2년 차인 걸 감안하면 뛰어난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챔피언스 리그에서 32강에 만족해야 했지만, 그러나 미키타리안은 38%의 압도적인 팬투표를 받으며 샤흐타르 도네츠크 최고의 선수로 선정됩니다. 2012-2013 시즌 기량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템스에서 첼시, 유벤투스 등을 상대로 군계일하게 활약을 보여주며 팀을 이끕니다. 샤흐타르는 결국 첼시를 잡아내면서 리그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당시 무엇보다 돋보였던 건 그의 스탯인데 단 한 번도 스트라이커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25골, 10도움이라는 미친 스탯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과 리그 MVP, 샤흐타르 올해의 선수 등을 모두 싹쓸이 해갑니다. 이때 동유럽의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었죠. 한편 2013년 괴체가 미넨으로 떠나자 도르트문트는 대체자를 구했고 클럽 감독의 눈에 띄어서 무려 460이라는 클럽 레코드로 도르트문트에 입상합니다. 미키는 괴체의 빈자리를 차지했고 레반도프스키와 루이스에게 치중된 득점 루트를 미키가 오면서 더욱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선 돌파, 측면에서 벌려주는 패스, 중거리 슛, 박스 안으로 침투 능력까지 가지고 있던 만능형 공미였고 거기에 활동량까지 좋았기 때문에 압박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괴체에 이어서 2014년 여름 레반도프스키마저 미넨으로 이적을 해버립니다. 급하게 토리노에서 임모빌레와 콜롬비아산 공격수 아드리안 라모스를 영입했지만 이 두 명의 공격수가 폭풍 철사급으로 똥을 싸면서 팀 전체가 부진에 빠집니다. 2015-2016 시즌 부활한 미키는 예전 샤흐타르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후엘 체제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새로 영입된 신성 율리안 바이글이 바르사의 부스케츠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공수의 균형을 잡아주었고 마르코 루이스가 다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지난해의 악몽을 지웁니다. 탈압박이 약한 단점이 있긴 했지만 그는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아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후반기에 외질과 네이마르를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도움 1위에 올라섭니다. 이런 좋은 활약으로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맨유와 연결되더니 2016년 6월 27일 417억의 맨유 이적이 발표됩니다. EPL 입성한 최초의 아르메니아인이 된 미키타리안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입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A매치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폼이 안 좋아서 벤치를 지키는 상황이 자주 나왔죠.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 32강전 1골, 16강전 1골, 8강전 2골, 결승에서 1골을 득점하면서 팀의 우승에 크게 공헌합니다. 맨유가 상대를 크게 이긴 것이 아니라 1대0이나 1대1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천금 같은 골들이었습니다. 2017-2018 시즌 개막전에서 2도움을 올리며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폼은 좋지 못해서 팬들에게 스탯 세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경기 워스트를 다뤘으나 스탯 하나만큼은 귀신같이 쌓아서 무턱대고 욕하기도 칭찬하기도 애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탁마저 끊기게 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때마침 맨유가 아스날을 떠나려고 하는 알렉시스 산체스의 영입을 노리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날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미키타리안 딜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체스, 미키타리안의 수합들이 성사되었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스날의 새로운 실번이 된 미키타리안은 에버튼전에서 특유의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패스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움직이면서 질러 넣어주었습니다. 아스날 빠른 템포의 연계 축구에 빨리 녹아들었고 새로운 오바메양과 호흡은 찰떡 그 자체였습니다. 벵거 감독이 해임되고 나서 미키타리안은 신인 감독 에메리 감독 하에서 중용된 편이긴 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기복도 심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조금 나아진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윙 자원이 많아서 판매하기도 애매했던 미키타리안은 이탈리아 AS 로마로 2019년 여름 임대를 떠납니다. 폰세카 감독과의 궁합은 나쁘지 않았고 에딘 제코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행복 축구를 합니다. 결국 로마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완전 이적으로 이어졌고 상처만 입었던 EPL 생활은 마무리됩니다. 30대에 접어든 미키타리안은 AS 로마에서 후반기에는 좀 아쉬웠지만 전반기엔 그야말로 축신의 포스를 보여주며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부임된 후 떠날 것이라 예측을 뒤집고 1년 재계약까지 했죠. 아르메니아 역대급 재능으로 10번이나 올해 아르메니아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헨리크 미키타리안. AS 로마가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 가기 위해선 그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후반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여러 포지션을 두루 소화 가능했던 천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